해고와 당연퇴직. 대법원 1993년 10월 26일 선고 92-54210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는 피고 회사 Y의 노조위원장으로 임금 교섭 과정에서 회사 업무 방해, 불법 태업 및 파업과 시위 주동을 이유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Y 회사의 노사 합의서와 취업 규칙에는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 시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피고 회사 Y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당연퇴직되었음을 원고 X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X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였고 피고 회사 Y는 해고가 아닌 퇴직이라 주장하였다. 2.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회사 Y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다만 그 절차에서 다른 일반 해고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회사가 내부적으로 그 명칭과 절차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조치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해설. 1. 쟁점.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 하나인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데 이 해고는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와 그 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 어떤 것인지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규칙 등의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의 처분이 없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되어 있을 때 이게 해고와 다른 건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법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등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 당연퇴직과 해고 제한 법리. 법원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이 근로계약 당사자나 근로계약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경우만을 당연퇴직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판결처럼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것이 사망, 정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처럼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건물을 경비하는 파견업체와 그 소속 경비요원이 건물주와 파견업체의 용역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본 원심을 파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근로계약 외적인 사유를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로 인정하면 해고 제한 법제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퇴직 조항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면 그 유효성 여부는 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약간 특이한 것이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1992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는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공무원 관계와 근로계약 관계의 적용이 다른데 법원은 공무원 관계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고 사적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취업규칙 등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퇴직 처리가 사용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회의 기준으로 입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대체로 보는 것에 반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같은 사적 자치 규범은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 정도의 차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당연퇴직의 정당성 판단 방식. 당연퇴직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당연퇴직 사유의 의미, 즉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그 효력을 판단한다. 판례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를 해석할 때 해당 규정만 보지 말고 그 규정의 취지와 해당 사업장의 성격 및 특성,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 당연퇴직 외의 해고 사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모두 살피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유죄 판결 시 당연퇴직하는 규정을 법원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유죄 판결, 즉 구속되어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 인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범죄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았다. 4. 대기 발령에 의한 당연퇴직.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취업규칙 등의 대기 발령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 발령이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기 발령 후에 당연퇴직이 정당하려면 대기 발령 당시나 대기 발령 기간 중에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취지는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대기 발령에 종속되어서 판단하면 안 되고 대기 발령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대기 발령에 사유가 있어서 대기 발령을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대기 발령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당연퇴직을 시킨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당연퇴직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시킬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기 발령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을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 내규로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 규정의 내용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당연퇴직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